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돕는 위즈덤TV입니다. 어떤 사람의 강연을 듣고 큰 감명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심코 마주친 세일즈맨의 영업에 넘어가 계약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설득의 달인을 만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설득의 달인들은 무엇 때문에 설득을 잘하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력 있는 변론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그것인데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잘했던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무현은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처음에는 2%도 안 되는 지지율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역전승하여 결국 대통령까지 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연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폭발적인 연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인의 자익 활동으로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는 이를 정면 돌파하여 외쳤습니다. 그럼 내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그럼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 많은 청중들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인생살이 하다 보면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가족 문제, 배경,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가지고 있는 청중들의 감정을 건든 것이죠. 전형적인 파토스입니다. 윤리에 속하는 윤리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것은 취급하시죠.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정치자금법에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정의는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전경련은 법률이나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 또는 토지정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이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네, 정부를 주로 상대했습니다. 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쥐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 이거야 뭐 바위저고리 했으니까요. 여지껏은 그랬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증인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매섭게 몰아붙입니다. 로고스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유명해진 계기는 바로 보시는 오공청문회 때였습니다. 대중들의 분노를 대신 담아서 치밀한 논리와 함께 부패했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에게 날카롭게 쏟아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그를 설득의 달인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은 그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하고 감정을 쥐어짜는 연설을 할지언정 그 말을 하는 메신저가 전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중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가 지역주의 타파를 이야기했을 때 대중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치 1번지인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험지인 부산에 내려가 낙선한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을요. 그것 때문에 정치인 최초로 팬클럽이 생겼고 그가 대통령 경선을 치를 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토스입니다. 대중은 사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 신뢰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노무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가 설득의 달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적인 내용입니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무엇보다 내용이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 없이 논리 정연하게 정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파토스는 청자의 기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이 설득자를 향해서 호의적이어야 설득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토스란 말하는 사람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의 인격, 신뢰, 평판이 좋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훨씬 더 믿음직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정의를 갖춘 존재들이라고 하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지정의인데요. 로고스는 지성을, 파토스는 감정을,
에토스는 의지를 건드리는 설득이니 세 가지를 고루 갖춘 설득은 한 인격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에서 무엇이 설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설득을 시도하는 사람의 자격을 먼저 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저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은 선생님이 어떤 학력이 있고 그 분야에서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를 봅니다.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지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사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성실하게 행했는지 봅니다. 사실 강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고 면접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이 사람 말을 진지하게 들을지 안 들을지 결정하고 듣는다는 말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유려하고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더라도 나의 귀가 닫혀 있으면 헛것입니다. 사실은 메시지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즉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윤리의 영어 단어인 ethics는 바로 그리스어 에토스가 어원입니다. 듣는 청중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충분히 청중과 비슷한 윤리적 잣대를 공유하고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이미 승패가 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파토스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를 주제로 한 토론을 보시게 되면 둘 다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주로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가지고 논쟁을 하죠. 만약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논쟁에서 밀린다면 상대 후보로 지지를 바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희박합니다. 논리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일단 감정적으로 A 후보가 끌립니다. 혹은 나의 이해관계상 A 후보가 맞습니다. 그럼 논쟁에 지건 이기건 간에 A 후보를 지지합니다. 정치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일 잘하면 되지 하면서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논쟁에서 이기면 봐봐, A 후보가 하는 말이 올바른 방향이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잖아. B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논리적이기 이전에 대중의 호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카리스마가 있거나 매력이 있어서 호감을 얻어야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적인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감정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증거는 많은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이 로고스입니다. 그렇다고 로고스는 아무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설득을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로고스, 즉 논리입니다. 로고스가 없으면 사실 실체가 없는 거죠. 내용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로고스가 없는 파토스와 에토스는 당장은 파워풀할지 모르지만 불타오르다 끝나버립니다. 허경영이 이런저런 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지만 궁극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로고스가 허무맹랑하기 때문이죠.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좀 더 깊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설득을 통해서 협상도, PT도, 연애도 성공적으로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